다음 주제를 좀 만나 볼 텐데 잠깐 공개가 됐었나요? 예. 일단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질이 멸렬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다시 한번 야당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요.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땡땡땡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전 제명과 감옥 가자 같은 플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 현수막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을 오늘 지금도 아마 그 선관위 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 그걸 바꿀지 말지를 일단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보류다. 구자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애초에 허락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걸 선관위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실무자가 섣부른 판단을 했다. 지금 현재로선 선관위는 보류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일을 되게 못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이죠. 그리고 법조인 입장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금지된다라고 열려있지 그게 개별적으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선관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빈발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관위가 일을 되게 못한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편향적이다라는 의혹이 따라 붙는 것이고 저로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왜 안 되는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 선거운동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계를 너무 많이 건너뛰어야 돼요.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될 것이다까지를 쭉 관철시켜가지고 그 가능성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 안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다까지 포개고 나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서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김경수 지사가 유죄를 받았을 때 두 꼭지였어요. 드루킹을 통한 댓글 조작, 예. 그리고 하나가 샌다이 총영사직을 통한 후보 매수. 예. 근데 이 부분이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그게 선거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매수라는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위를 굉장히 좁게 봤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선거가 언제 있을지,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대권 주자 아니냐라는 것만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굉장히 차단하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되겠죠. 선관위는 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한쪽 팀에는 니네는 손도 써. 니네는 왼발만 써.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열어줘야죠. 그 반대에 대해서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자로서는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만하고 적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잘 못한다라는 건 팩트로 보입니다. 구 변호사 잠깐만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 전에 제명과 감옥 가자 이런 플랜카드는 본인들이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렇다고 바로 뒤집은 게 아니라 보류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구 변호사 말씀은 선관위가 일을 못한다는 거 정도를 자인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제명과 감옥 가자 이런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류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도 아예 뒤집지는 않고 보류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류라고 하는데 일단 보류일 것 같으면은 애초에 금지라는 의견 자체가 나간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넓게 인정돼야 되고 사상의 자유 경쟁에 의해서 치고받고 갑론을박이 벌어져야 되는데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건 굉장히 명예훼손성 발언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구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내란죄가 지금 현재 성립 가능성은 높지만 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상의 자유 경쟁이죠. 맞대응해가지고 나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잘라버리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어느 쪽은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어느 쪽은 예. 굉장히 좁게 되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선관위에 관련된 여러 공방의 역사가 좀 거슬러 가면 3년 전에도 있어서 일합시다는 되고 내로남불 위선 안 된다. 당시에도 꽤 공방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보궐선거가 꽤 접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 물론 이번 사안이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아마 선관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관련된 대선이 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가 그러면 현수막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 민주당에 대해서 확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그런 현수막을 못 걸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물론 이제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탄핵이 완성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길거리 다 우리 시청자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현수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대의 하나 가지고 경우도 많죠, 사실. 그러니까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예.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선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예. 연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 자체로 판단한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관계없는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선관위가 들여다본다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